에어 부산이 새 대표 취임 8개월 만에 경영진 교체에 나섭니다. 새 경영진에 대한항공 임원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기업 결합에 마침표를 찍은 대한항공의 통합 LCC 출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그동안 지역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에어 부산 존치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한편 새로운 부산 거점 항공사인 부산에어를 설립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우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에어부산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좀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일단 보잉 그 비행기가 없고 다 에어버스고 게다가 안전도 면에서도 그렇고 비행기 연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좀 후한 점수를 주는 분들이 많으면서 다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 에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부산 에어부터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지역이 원하는 노선 개발, 지역 중심의 서비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서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이 만약에 힘들다면 부산의 독자적 신생 LCC 탄생은 불가피하고요. 부산에어를 설립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정서가 깃든 에어부산을 잃는 것은 부산 시민으로서 사실 뼈아픈 고통입니다마는 대한항공의 지배하에서 껍데기만 남는 에어부산이라면 부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부산에어 설립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이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하고 또 에어 부산 분리 매각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지요. 대한항공의 조은 회장이 이미 통합 LCC 본사는 진에어 브랜드 중심으로 인천을 허브로 삼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네. 대한항공의 인천 중심 항공 정책상 중장거리 노선은 모두 인천에서 띄우고 가덕도 신공항은 기껏해야 단거리 노선이나 띄우는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네네. 부산시나 일부 시민사회에서 이미 물 건너간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나 그 에어부산 독립법인을 들고 나온 것은 가덕도 신공항의 운명을 대한항공에 맡기고 주소지라도 남겼다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항공의 항공정책을 인식한 지금에 와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는 이제 부산 시민들도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아니고요. 네. 또한 부산시가 말하는 에어부산 독립법인은 부산이 대한항공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늘린다면 모를까. 결국은 통합 LCC에만 포함하지 않는 대한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대한항공이 혹여 가덕신공항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항공의 경영권, 인사권, 운영권, 재무제표 등 이 모든 권한을 지배받는 형식이라면 균형 발전의 가덕신공항 정체성마저 상실되는 상황임을 부산시는 속히 깨달아야 하고요. 네.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사실은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이 경우 해외 결합 심사 완료 이전에 정부가 결단할 수 있을 때 그때 단판을 지었어야 했고 지금은 기업 가치로 인수해야 되는 네네. 조 단위가 넘는 부담을 부산이 감당할 수 있나. 대한항공 역시 항공산업 걱정의 계획이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여깁니다. 사실 대한항공의 독립법인이냐 아니면은 부산에어를 만들어서 여기서 새로운 LCC를 만드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산에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 문제예요, 그죠? 예, 이사장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자본 문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본입니다. 그렇죠. 가덕도 신공항이 자율성이 이제 보장되려면 노선 및 서비스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자본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 도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운항 증명도 발급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금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국토부의 협조, 정치권, 부산시 상공계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협조가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법인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항공이 주도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에어부산이라도 그냥 독립법인으로 남겨놓는다면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에어부산의 주식을 좀 더 지분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좀 수월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독립법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독립법인을 그 대한항공이 수락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이미 대한항공은 모든 결정 권한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 대한항공의 입장에서 부산에 굳이 에어부산을 떼어주면서까지 독립법인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 부산이 뭐 모든 그 좀 높은 퍼센트의 뭐 일대 주주가 된다 하면 네.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대한항공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고요.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의 지배력에서 벗어난 우리 부산 주체가 되는 그 설립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부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는 지금 현재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부산에어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냈어요. 그죠? 예. 네네. 그런데 에어부산이 갖고 있는 슬롯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부산에어 같은 경우에는 출범을 시키고 뭐 비행기를 한 대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타트부터 완전히 이제 원점부터 시작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조금 현실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은 에어부산을 설립시키고 키워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예. 네, 국가가 주체로 전액 국비 지원인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복합 물류공항의 개항을 앞둔 장점도 갖고 있고요. 예예. 네, 부산시에서도 지역 거점 항공사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떤 시 차원의 행정 지원 또한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노선 개발이 힘들다 하지만 또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최근에 그 부산에서 신생항공사를 만들면 네네.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 그 중장거리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노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방안, 네, 이런 것들을 강력히 요구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비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지금 그 부산의 에어부산의 주주로 있는 7대 기업이라든지 부산 지분이 지금 16.8% 이상, 네네. 한 17%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처음에 시작은 할 수 있다. 처음에 그 운수 면허를 취득하고 할 때 한 150억 정도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만약에 거점 항공사 없이 가덕 신공항이 개항할 경우에는 좀 어떤 점들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덕신공항의 지역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고요. 노선 개발 및 서비스, 사회공헌 등이 지역 중심으로 되기보다 대한항공의 항공정책에 따라서 에어부산의 노선뿐 아니라 중장거리 노선이 모두 인천 중심으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 정작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보다 지역 경제가 또다시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역효과, 그런 통로가 될까 좀 우려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산에어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이 추진된다면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운항 면허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운항 면허. 항공기 도입을 할 자본 확보, 예. 또 국토부로부터 운항 증명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사의 필수 사항인 항공 인력, 이게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부분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노선 확보와 자금 확보인 만큼 이제 국토부 또 뭐 부산시가 모두 협력을 해야 되겠죠. 예예. 예, 그렇다면 부산이 이렇게 새로운 거점 항공사가 설립되기 좀 좋은 환경이라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부산은 에어부산을 설립하고 키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라는 게 아시아나가 많이 도와주긴 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모기업이 좀 큰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 시민들이 물론 이제 에어부산이라는 걸 출범시켜 가지고 잘 꾸려갔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서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당장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LCC에 대해서는 아마 면허 내주는 것도 굉장히 국토부에서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염려를 했고, 네네. 저도 역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이 최적의 어떤 네. 베스트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차피 대한항공이 에어부산을 내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으로서도 어떤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럼 뭐 신생항공사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노선 확보 이런 게 힘들긴 하지만 네네. 그렇더라 해도 지금은 그 에어부산이 설립할 때 2007년도와 지금의 그 부산 상황은 달라진 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차피 노선이나 그 항공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네네. 에어부산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LCC들이 많이 오는 활용도가 된다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여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만약에 이제 가덕 신공항이 성공을 해야 되는 어떤 13조 이상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정부 역시도 가덕 신공항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어떤 노선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추후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이사장님, 근데 이제 여담입니다만 그 대한항공 쪽하고는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겁니까? 그 좀 만난 기억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분위기가? 대한항공이 좀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대한항공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렇겠죠. 입장이고 답답해서 네네. 부산을 만나겠습니까? 어차피 가덕신공항의 뭐 운영을 에어부산이 하면 네. 결과적으로 모든 그 이득은 대한항공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요. 네, 그런데 굳이 뭐 우리를 만나서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할 수 있는 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산시도 대한항공의 핵심적인 분들을 만났다기보다 네네. 좀 사이드의 분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조차도 지금 이제 가덕 신공항의 뭐 에어부산에 대한 회의적인 내용 그리고 뭐 통합 LCC도 좀 회의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분리 매각은 더더욱 회의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립법인이냐 아니면 부산에어의 새로운 설립이냐 이걸 두고 계속 이제 논의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미래